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 부동산의 투자 가치는 37년 동안 연평균 6.7% 올라가면서 6배 이상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대비 하락한 해는 10번이었지만 대부분 5% 미만 떨어지는 데 그친 반면 상승할 때는 두 자릿대의 가파른 오름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경기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올해 말까지 제정하기로 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건축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GTX 개통 등 교통 호재와 함께 구축 단지들이 신축으로 탈바꿈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1기 신도시 집값이 향후 긍정적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 1, 2차 아파트 재건축 설계를 해안건축이 맡게 됐습니다. 전 가구가 한강을 조망할 수 있게 했고 단지 중앙에 약 4만 제곱미터 규모의 초대형 정원을 설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에서 가장 나쁜 벌레가 어떤 벌레인지 알고 계신가요? 요즘 뉴스를 떠들썩하게 하는 그 벌레를 떠올리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정답은 대충이라고 합니다. 대충이 가장 나쁜 벌레긴 하지만 또 이 대충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하네요. 바로 뭔가를 반드시 이루려고 할 때 그 시작의 포인트가 바로 대충이라고 하는데요. 시작할 때부터 결의에 차서 너무 장황한 계획을 세우면 시작 단계에서부터 지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너무 장황하거나 너무 열정적인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대충 우선 빨리 시작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하네요. 부동산 투자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뭔가 장황하게 계획만 세우다가 시도하지 못한다면 성공하기 어렵겠죠. 대충 투자 계획 한번 공부나 해볼까? 저희 방송 그런 마음으로 시청하시면 또 성공에 한 걸음 가까워지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러분의 고민 대충 해결해드리지 않고 성심성의껏 도움드릴게요. 자,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시청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편한 방법으로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화요일 이 시간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점심이 돼서 기온이 조금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쌀쌀한 날씨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따뜻해질 수 있도록 또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어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 부동산투자연구소의 양승묵 소장 함께하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양승복 소장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쌀쌀해지니까 감기 조심하시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현장에 나가도 제가 이렇게 걸어다녀 보니까 전부 다 꽁꽁 동여 매시고 이렇게 다니시더라고요. 꼭 핫팩 하나씩 챙기시고 가급적이면 마스크를 착용하셔가지고 독감이나 감기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동산 시장이 지금 굉장히 앞을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께서는 보통 대부분 다 내년이면 또 집값이 하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또한 현재 여러분들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투자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도 어디 투자할 곳이 없나 이렇게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들이 전부 다 지금은 하면 안 될 때야, 안 돼, 내릴 거야 라고 할 때 조금 반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항상 성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뒤를 돌아보면 부동산 가격은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리는 폭보다 오르는 폭이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동산 시장은 지난 50년 이상 동안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을 해왔던 거고요. 그것만 믿으신다면 부동산 투자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머뭇거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바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향후에 5년, 10년 뒤에는 분명히 지금 가격보다는 더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게 역사적 증명이기 때문에 그 역사적 증명을 조금이라도 한번 뒤를 돌아보셨다면 그것을 아시고 투자하시는데 크게 밑거름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주저하시는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고민되시는 부분이 있다 이러시면
있으시면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미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는 이번 주 토요일 11시에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세미나도 참석하셔가지고 꼭 좋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 통해서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합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방송 끝날 때쯤에 다시 한번 또 안내 드리겠지만 이번 주말에는 또 양승우 소장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 오늘 다양하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제가 지금 현재 노원구 하계 미성아파트에 거주 중인데요. 네. 네, 지금 이거 전망을 알고 싶어서요.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지 재건축할 때까지요. 네, 지금 이게 거주 중이신 궁금- 아파트인데 그럼 주택은 이거 하나 보유 중이신 거예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다주택 상황이시고. 네네네. 알겠습니다. 노원구 하계동의 미성아파트에 지금 살고 계신다는 말씀 주셨는데 재건축까지 바라보면서 쭉 가져가 볼 만한 투자 가치가 있는 아파트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장님과 네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항상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뿐만이 아니고 저희 이 팍승재 TV에서 부동산 강의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 각 전문가분들께서 각기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항상 좋은 정보를 준다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꼭 시청 너무- 애청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이제 뭐 하계 미성 아파트라 그러셨네요. 네네. 미성 아파트는 뭐 바로 하계역의 초역세권에 있는 아파트죠. 네네. 예. 그리고 우리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신다 그랬는데, 네. 거주하시는데 뭐 크게 뭐 애로사항은 없으실 거잖아요. 네, 그렇긴 한데, 네. 지역이 너무 이제 강북이고, 음. 좀, 그 재건축까지 가려면 시간이 또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10년 이상을 보유해야 되는지. 네. 저는 그래요. 우리가 시청자분도 잘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네. 이 지역도 잘 알고 계실 거고 뭐 어차피 거주를 하고 계셨으니까 이제까지 뭐 네네. 발전되어 온 것도 보셨을 거고 앞으로 미래 전망이나 아니면 호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다 꿰차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지역도 뭐 크게 나쁜 지역은 아니고 하지만 다만 서울의 굉장히 외곽 지역에 있다 이거잖아요. 네네. 네. 그 시청자분도 알고 계신데 그냥 저한테 한 번 더 확신을 받고 싶어가지고 연락을 주신 것 같아요. 저라면 당연히 시청자분 안쪽으로 오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여유 자금이 있다든지 뭐 아니면 더 보탤 자금이 있으면 이제 좀 더 좋은 아파트로 또 안쪽이라면 아무래도 중심지가 될 텐데 중심지면 아무래도 가격이 높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보세요. 이 하계동 노원구가 서울에서 보면 이 우리 지도 이렇게 가운데 딱 놔둬버리면 안 보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렇게 좀 더 축소를 하면 이제 여기 위에 노원구가 있는데 아무래도 안쪽으로 들어와야지 우리가 향후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다시 내린다든지 하더라도 좀 더 탄탄하게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텐데 노원구는 조금 북단이다. 그죠? 그래서 저는 시청자분은 가급적이면 안쪽으로 좀 들어오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물론 이제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자금 형편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니면 직장의 위치라든지 내 생활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사를 이렇게 준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시청자분도 잘 알고 계시니까 재건축 어디 뭐 서울에 재건축 진행 안 하는 아파트들 향후에도 있을까요? 다 이제 90년대 지어졌다든지 아니면 80년대 후반에 지어졌다든지 하는 아파트들은 다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의 이슈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 노원구 쪽의 일대에는 우리 상계동이나 하계동이나 중계동 일대에는 택지 개발로 지어졌는 곳이기 때문에 일단 향후에 이제 노후 신도시 특별법이죠.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요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하고 이제 엉켜가지고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매도 타이밍을 찾기가 힘들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일부 우리 좀 크게 지어졌는 아파트 대단지에 어떻게 보면 특례를 주는 거잖아요.
네. 이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다른 그러면 내가 택지 개발로 안 지어졌는데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야. 근데 나는 혜택이 아무것도 없어. 서울에 있는데. 근데 저기는 단지 택지 개발로 지어졌다고만 해서 저기에 특례를 준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되게 또 형평성이 맞지 않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특례법 나온다 하더라도 너무 그쪽에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는 나오기 쉽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네. 우리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르면 우리 가장 효과를 보는 것은 역세권이긴 맞긴 합니다만은 그 역세권에서 같이 이렇게 블럭을 이뤄 가지고 굉장히 좀 크게 기반 시설도 다시 재조정할 수 있는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좀 혜택을 바라볼 수 있겠지만 미성 아파트는 일단 단지 자체가 길쭉하게 생겼고요, 그죠? 네. 간단하게 본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을 보고 계세요. 네네. 예, 화면을 보고 계신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 계획도시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도로가 있다 치고 우리 여기에 블락들이 있잖아요. 이 안에 아파트 단지들이 이렇게 몇 개가 이렇게 나눠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이 단지들을 한 군데 묶어가지고 여기에 역사가 있다면 여기에 만약에 500m 안에 들어온다. 그랬을 때 이쪽에 용적률을 많이 높여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단지 전체를 특별 계획구역으로 네. 잡아가지고. 네네. 그런데 우리 노원구에 지금 현재 하긴 미성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여기 길쭉한 단지가 있고 나머지 밑에 청솔 아파트 정도가 있죠. 네, 네, 맞아요. 요 정도로 이렇게 묶어갖고 할 수는 있지만 나머지 그 외에 우리 장미 아파트나 아니면 우성 아파트라든지 한신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각각 따로 묶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중간에 도로가 워낙 크기 때문에 따로 묶어서 간다 보니까 이 전체가 하나의 단지로서 보기에는 좀 쉽지가 않다. 계획도시를 만들기에는. 그래서 저라면 차라리 우리가 아무리 계획도시 특별법 나온다 아니면 일산에 들어간다 분당에 나온다 하더라도 서울의 중심지보다는 나중에 그게 다 재건축이 되었다고 해볼게요. 재건축이 되었다 할지라도 어차피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더 비쌀 거지 외곽에 있는 아파트가 더 비싸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들었을 때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해봤을 때는 차라리 지금이라도 이 뭐 특별법 이런 걸 떠나가지고 지금이라도 내가 더 좋은 아파트가 내가 자금으로 갈 수 있는 아파트가 서울의 중심지에 있다면 그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 대신에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을 만한 아파트로 들어가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이해는 좀 그러면은- 되시죠, 선생님? 네네. 네네. 제가 얘기가 네네,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네네. 가급적이면 우리는 항상 중심지를 찾아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 살기를 원하고 거기가 또 입지가 좋고 기반 시설도 더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외곽보다는 어떻게 보면 여기도 노원구도 예전에는 경기도였잖아요. 그래가 편입 됐는데 요즘 안 그래도 편입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저는 그거 별로 찬성은 안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차치를 하고요. 이 하계동에 있다 그러면 중심지 쪽으로 일단은 좀 들어오시는 방안을 고민을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혹시 매도 시점을 혹시 언제쯤으로 잡을지 알 수 있을까요? 매도 시점요. 매도 시점은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 갈아타시는 매도 시점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선생님. 네,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계획도시 특별법이 발표되고 나면 여기가 많이 오를 거다. 오를 수는 있다고 봐요. 올라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지난번에 용인에 그 뭐 삼성 반도체 단지 들어온다고 해서 거기 뭐 한솔마을인가 숲인가 거기 뭐 갑자기 막 뻥 뛰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시간 지나니까 또 다시 그냥 내려가. 지금 상황은 막 뭔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막 올라가고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네네. 왜냐하면 이 정부가 지금 현재 재정이 긴축으로 하고 있는데 은행에서 긴축을 하고 있는데 금리를 높이고 그죠? 풀지를 않고 있어요. 특례보금자리도 지금 막아버리고 하는데 풀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조가 올라가는 기조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당장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경제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떤 특별한 대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핀셋으로 그 지역만 조금 잠깐 올랐다가 다시 또 제자리로 회복할 뿐이지 전체적으로 대세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은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네네. 지금 당장 팔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한다 하더라도 특별대책법이 발표되라고 해요. 되고 나서 좀 잠깐 오르면 어때? 다시 또 제자리로 갈 건데 그렇지만 내 아파트는 더 좋은 입지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음 편하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내 아파트 단지가 더 오른다. 이동을 했을 경우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더 안쪽으로 들어오시라. 네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은 1주택이 아니고 좀 주택이 여러 채라고 그러셨어요. 네네. 그게 조금 부담이 되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은 또 전략을 잘 세우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시청자분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그 어떤 자금이나 아니면 주택수라든지 주택이 어딘지 이게 다 파악하기는 좀 힘들다 보니까 네네. 나중에 시간이 되신다면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다시 뭐 질문 사항을 주고 받으신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도 물론 좋은 아파트지만 투자 가치를 좀 더 생각한다면 서울 안쪽으로 좀 더 접근해 보자라는 조언 드렸습니다. 잘 찾아보시고 어려우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 도움 드릴게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시청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 열어두고 있습니다. 02-2638-3970번 무료 전화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통해서 또 저희와 고민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문자 주신 사연 몇 개 좀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1348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여유자금을 3억 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 일대에 자녀와 함께 자녀 명의로 재테크 계획을 좀 세워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요즘에 이런 질문들 참 많이 들어오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여유자금이 조금 넉넉하신 것 같아요. 3억 정도 보고 계시는데 어떤 계획 세워보면 좋을까요, 소장님? 네, 질문을 잘 주셨습니다. 딱 오늘 특이하게도 이 3억의 여유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제가 보기 때는 뭐 괜찮은 지역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까 싶어서 진짜 딱 적재적소에 질문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재적소라기보다는 적기에 질문을 주신 거죠. 3억이라고 하셨고 자녀분 명의로 이제 투자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자녀분이 어차피 향후에 이제 뭐 서울에 거주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울에 거주를 한다면 과연 어디가 좋을까? 우리 서울에는 아시다시피 이 한강변 있죠. 이 한강변 일대가 가장 어디나 할 것 없이 아파트가 된다면 아파트 가격이 가장 비싼 곳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한강변에 지금 만약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일부 아파트가 되지 않은 지역에 빌라 쪽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지역들 중에서도 자금이 이제 뭐 2억이나 3억으로 들어가신다 그러면 좀 잘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도 한강변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 이제 재개발이 진행될 수 있는 곳이 있고 재개발을 진행하기 힘든 곳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은 대부분 한강변에 있으면 재개발을 잘 진행을 할 수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노후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접도율 뭐 이런 우리 재개발을 진행시키기 위한 요건들 있잖아요. 그 요건들을 충족을 해야지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충족을 하지 못한다. 어떤 입지 같은 경우에는 충족을 하기 아직 많이 힘들다. 한동안 힘들 것이다 라고 하면 그 장기간 동안 한 10년에서 20년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3억은 자금이 묶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역은 어디냐면 우리 여기 보시면 이 한강변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괜히 쓸데없이 한강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 것 같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 건대 입구역이라고 있습니다. 건대 입구역 여기 보시죠. 건대 입구역은 바로 건대가 앞에 있죠. 뒤에 건국대학교가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한강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한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여기 옆에 보면 성수전략정비구역 이쪽은 뭐 너무 비싸서 우리가 투자를 아예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곳이죠. 바로 옆에 보면 또 자양 4동 여기 신속통합기획이라고 구역이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요 지역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뭐 한 3년 전에는 우리 신축 빌라 투룸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억대 하던 것들이 지금은 뭐 아시다시피 8억 5천, 뭐 9억 이렇게 가격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죠? 당연히 재개발이 진행된다고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격이 그만큼 한 2배까지 이렇게 상승을 하는 지역이다. 재개발이 진행이 잘 된다면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 롯데캐슬이 이제 입주를 시작하고 있고요. 그 옆에 우리 또 자양 4동 모아타운 지역이 있습니다. 이 자양 4동 모아타운 지역도 마찬가지로 4억대 하던 빌라들이 다 가격이 점프를 해가지고 7억, 7억 5천, 8억 이렇게 호가들이 나오고 있죠. 실질적으로 거래는 아직까지 잘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왜냐하면 구역이 지정됐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제 또 다른 이렇게 올만한 지역으로 눈길을 돌리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 지정되면 이렇게 또 오를 만한 것들을 우리도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들은 소식통에 의하면 여기 보시면 화양동이라고 있습니다. 이 근대 건국대학교 좌측편에 이렇게 지도로 보면 좌측편에 화양동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화양동 지역이 아마 모아타운으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모아타운. 관심이 있었던 분은 아무래도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할 때 여기 재개발을 할 것 같다, 모아타운을 진행할 것 같다, 올해 뭐 초부터 이렇게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자, 현장을 직접 가보면 전혀 그런 대답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했던 얘기하고 완전히 딴판의 얘기를 합니다. 여기 모아타운 이런 얘기 전혀 없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여기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발길을 돌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여기에 가지고 계시는 소유주분들께서 지금 이제 동의서를 모아가지고 아마 구청에 이제 곧 제출을 하실 거다. 동의서 30% 정도 모으면 우리가
사전검토 신청을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자, 그래서 모아타운이라는 것을 이제 추진을 해가지고 동의율을 30% 이상을 확보하게 돼서 구청에다가 신청을 한다. 이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가 이렇게 자양사동의 신속통합이나 모아타운처럼 이렇게 가격이 상승할 만한 지역을 찾으신다라고 하면 멀리 가실 필요 없습니다. 이 가까이에 화양동으로 가셔가지고 앞에 적습니다. 화양동 모아타운으로 가셔가지고 이 지역 일대를 샅샅이 좀 잘 뒤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추진위 사무실이나 이런 데를 찾으실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데 가서 물어도 보시고 또 인근 부동산에도 가셔가지고 지금 물어보시면 이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모아타운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진행을 하시고 얘기를 하시고 또 좋은 물건도 찾아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좋은 물건을 찾을 수가 없다. 도저히 모아타운이라는 것이 어딘지도 모르겠다. 나는 자 그러신 분들은 딴 거 없습니다. 주말에 진행하는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얘기를 좀 찬찬히 잘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내 자금 3억의 여유 자금이 있다. 우리 시청자분은 좀 깨어 있으신 분입니다. 이 3억을 자녀에게 투자를 맡겨가지고 진행을 하고 싶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장 괜찮은 장소로서 이 화양동 모아타운을 한번 집중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입지 뭐 두말할 거 없습니다. 바로 옆에 성수동이죠. 성수동은 굉장히 지금 현재 힙한 곳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곳입니다. 아주 구청에서 성동구에서 전략적으로 밀고 있는 곳이고 서울시에서도 전략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곳입니다. 바로 또 옆에 서울숲이 있고요. 앞쪽에 한강변이 있고 한강으로 가기도 좋고요. 그리고 여기 상권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상권 이용하기 좋고 옆쪽으로 힙한 장소로 이동하기도 좋고 또 바로 학교도 옆에 있고 하니까 대학교가 옆에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입지를 자랑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고 또 길 건너면 청담동이지 않습니까? 그냥 제가 뭐 두말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지도를 한번 살펴보시고 또 화양동이라는 곳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정 안 되면 현장도 한번 가보시고 그래도 안 되겠다라고 하시면 저를 찾아오시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저 3억 투자처로 화양동 투자 추천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꼭 한번 세미나에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아타운과 관련해서 화양동 지역을 추천드렸으니까 그 지역 자녀분과 함께 임장 활동도 해보시고 또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늘 열어두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볼게요. 뒷번호는 6343번 쓰시는 시청자분의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간단하게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은평 뉴타운의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거든요. 은평 뉴타운이 조금 넓긴 한데 그래도 한번 이 지역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소장님? 네, 은평 뉴타운의 향후 전망이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네, 향후 전망 좋습니다. 10년 정도 보유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나중에 갈아타기나 매도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너무 이렇게 포괄적으로 물어보시니까 제가 뭐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라면 만약에 은평 뉴타운에 거주하신 지 좀 오래되셨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하면 가급적이면 좀 더 서울에서 안쪽으로 들어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은평 뉴타운 구파발역 굉장히 공원도 많고 녹지가 뉴타운 중에서 최고죠. 가장 넓은 녹지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살기가 좋다. 내가 쉬기 좋다, 휴식하기 좋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휴식 좋고 뭐 녹지만 찾아다니고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문화 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복잡복잡한 곳을 더 많이 찾습니다.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이렇게 좋다고 그래요. 집적 효과라 그러죠.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 GTX 연신내역을 지나가기 때문에 한 정거장만 지나면 바로 연신내역 GTX를 이용하기 때문에 좋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찌되었건 이 은평 뉴타운 앞에 이제 불광역이나 연신내역이나 아니면 홍제역, 노포역 일대로 해가지고 다들 이 재개발 있죠. 재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들이 다 재개발이 있습니다. 가련이나 아니면 대조, 뭐 아니면 독바이역, 뭐 역세권 재개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잖아요. 많은 세대수들이 이제 향후에 진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뒤쪽에 있는 단지들에게는 좋은 영향은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영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오기 전에 가급적이면 한 번쯤 이동을 이사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파발 쪽에 뭐 은평 뉴타운이라면 보통 대형 평수들이 많잖아요. 이 대형 평수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중소형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조금 바꾸셔가지고 집이 너무 늙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죠? 찾는 수요도 없는데 그러면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요가 든든하게 뒷받침이 되고 있는 33평이나 아니면 25평 이 정도 순으로 조금 줄여서 가시는 게 나중에 또 매도하기도 좋고 황금성도 좋고 이런 부분들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쪽에 들어오셔가지고 조금 작은 평수로 들어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특히나 우리 또 제가 은평뉴타운 이렇게 사시는 분들 옮기라고 그러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집이 새 건데 나도 이 정도 컨디션의 집으로 꼭 가고 싶다라고 하시지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우리가 아파트 내 자산이 많이 불어나는 게 서로가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아파트 자산이 불어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꼭. 자, 그렇게 된다면 찾으실 때 꼭 재건축이 대상이 되는 그런 아파트들로 한번 이동하시는 것을 고민을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지역들을 찾으시려면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찾으신다 그러면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제가 방송에서 뭐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그거는 정확한 상담을 우리 시청자분한테 딱 맞는 상담을 드리기 위해서는 시청자분의 사항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꼭 한번 세미나에 참석하신다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상담을 신청하셔서 결과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한 번쯤은 갈아타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 조언 드리면서 조금 작은 평형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도 조언 드렸어요. 잘 참고하셔서 미래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볼게요. 뒷번호 9326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저는 30대 무주택자입니다. 여유자금이 1억 정도 있는데 이 자금으로도 서울 일대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아마 많은 질문들이 3억, 뭐 4억 이렇게 좀 큰 금액을 이야기하니까 나도 투자를 하실 수 있을까 고민이 되셨던 것 같아요. 이분에게도 도움 주실 수 있을까요, 소장님? 네, 30대 무주택자라고 하셨고요. 이제 사회생활 한 지 조금 시간은 지났는 것 같습니다만 뭐 남자분이시라면 사회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됐겠죠. 여유 자금이 1억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동안 굉장히 고생하셔가지고 자금을 모으시느라 힘들으셨겠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모은 1억이라는 자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돈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크지 않은 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일단 개인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큰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어떻게 이 1억을 모았을 텐데요, 그죠? 내가 잠을 안 자고 밥을 덜 먹어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모았을 자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자금은 섣불리 어디 투자해가지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안정적으로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그리고 확실한 지역에다 투자를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탁 듭니다. 그래서 시청자분이 만약에 1억으로 진짜 내가 한번 부동산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를 찾아오시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형편도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도와드려야겠다라는 진짜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제 일념 하에 시청자분께 가장 괜찮은 지역을 한 곳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서울의 지도입니다. 서울의 지도를 한번 보시고 서울의 앞으로 우리 투자의 방향은 한동안은 계속해서 서울시의 재개발이 가장 부동산 상품으로는 많이 오를 수 있는 자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파트 어차피 1억으로 서울의 아파트는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서울에 빌라를 투자를 하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괜히 지방 가지 마시고요. 수도권 이렇게 외곽 지역으로 가지 마시고 그냥 서울만 보십시오. 서울에 재개발이 될 수 있는 빌라를 보십시오. 자, 그런데 서울에 재개발이 될 수 있는 빌라들, 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빌라들도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들어가는 투자금이 최소 2억에서 2억 이상은 들고 있어야지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1억이 작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귀한 돈입니다. 귀한 1억. 이 1억을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고요. 이런 지역은 투자를 해도 안전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열의를 갖고 추진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도를 잠깐 옮겨가지고요. 이렇게 재개발 구역들을 볼 수 있는 지도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자,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자, 서울을 조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서울을 확대를 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 확대가 됐는데 잠깐 버벅거리기 때문에 다른 지도를 한번 제가 준비를 또 해놨죠.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네이버 지도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확대를 해도 안 나오네요. 화면만 그냥 지도만 이렇게 확대될 뿐이고 세부적인 내용들이 안 보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네이버 지도를 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서울에 여기 보시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원칙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강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강이 지나가고 있고 이 서울의 중심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내에 있어야 됩니다. 서울 내에. 서울 내에 있고 한강이 지나가고 있다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강남으로 투자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강의 남쪽이 있기 때문에 강남이죠. 강북이 있고 강남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볼 때 너무 많은 고민은 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1억을 가지고 가장 좋은 지역을 찾는다 그러면 이렇게 서울을 가지고 반을 나눠 가지고 강남을 일단 먼저 찾으십시오. 먼저 찾으시고 가급적이면 중간을 찾는데요. 중간을 찾더라도 1억으로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들이 많습니다. 강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서울 안쪽이지만 외곽으로 가십시오. 외곽으로 가셔가지고 여기 시흥 IC라고 보이는 이 아래쪽에 금천 IC가 있습니다. 금천구입니다. 금천구. 여기 금천구를 한번 주목을 해보십시오. 예전에는 이 물류들이 다 이 금천구 있죠. 이 시흥 쪽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내려갔습니다. 서해안 쪽이나 아니면 안양시 쪽으로 해가지고 아래쪽으로 경부 쪽으로도 많이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교통의 관문이었습니다. 교통의 관문.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서울시가 이렇게 확장이 이 중심부부터 확장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외곽에 떨어져 있다는 의미를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금 현재 금천구나 구로구청, 서울에서 조금 외곽에 있는 지역이긴 하지만 이 구청 단위로서 자치구 단위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자, 거기에 더불어서 동시에 지금 현재 여기 일대를 보시면 금천구가 굉장히 많은 재개발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 시흥 1동 지역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시흥 1동에 조금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도를 살펴보시면 이렇게 점선으로 신안산선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여기 점선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점선들이 신안산선입니다. 이 신안산선이 여의도로 들어갑니다. 여의도로 들어가고 개통이 2024년 개통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하철이 항상 예측했는 대로 공기대로 이렇게 준공이 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2025년 개통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통 예정으로 보고 있고 어찌되었건 향후에 먼 미래에 잡혔네, 예타만 잡혔네 이런 지하철이 아니고 실제 지하철인데 곧 개통을 앞두고 있는 지하철이 여기에 지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지하철역 중에서 시흥 사거리가 있습니다. 시흥 사거리. 이 시흥 사거리에 역사가 들어옵니다. 역사. 시흥 사거리 여기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일대로 가까운 지역들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자, 요 찾아보는 요 중에 500m 안쪽에 들어오는 중에 여기에 현재 모아타운 구역이 있습니다. 구역. 제가 왜 구역이라고 하냐면 현재 실질적으로는 후보지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제 관리 계획이 수립이 돼서요. 공람 공고가 난 지역입니다. 공람 공고가 났다 그러면 이제 관리 계획이 결정이 되면 시청에서 이제 결정을 딱 하겠죠. 여기는 정비 구역입니다. 모아타운입니다라고 결정을 하겠죠. 그러면 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관리 계획이 수립이 승인이 되면. 자, 그래서 이제 곧 구역이고 여기 현재 주변을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아파트가 옆에 주위에 있긴 하지만 거의 나홀로 아파트, 단독 아파트, 단지가 크긴 하지만 이 아파트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금천구 일대가 가격이 그렇게 높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보시면 다 여기는 저층 노후 주거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높지가 않은데 여기가 이제 어떻게 바뀔 것이냐를 봐야 되겠죠. 한 10년 뒤면 어떻게 바뀔까라고 보니까 이 모아타운 바로 옆에 여기 신속통합, 신통이죠. 신통으로 지금 후보지로 선정이 되어 있고요. 또 바로 오른쪽에 시흥사동 주민센터 있는 쪽에 여기도 신통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또 그 옆에 시흥사동에 여기는 또 공공재개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후보지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럼 나중에 이렇게 해서 아파트로 바뀐다는 것이죠. 만년세대로. 자, 그 위에 보면 또 뉴 독산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또 지금 현재 구청에다 신청을 했어요. 시청에다가 사전검토 요청을 하기 위해서. 그 위에 독산 C구역이라고 해서 또 구청에다가 신청을 했어요. 서울시에다가 구역 지정해달라고 후보지로 선정해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 옆에 보면 독산 B구역이라고 해서 여기는 지금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일전에 한번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다른 시급한 지역을 먼저 선정을 해주고 후보지로 선정을 해주고 여기는 나중에 해줄게라고 해서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도 된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 바로 위에 또 독산 A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현재 동의서를 걷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현재는 이렇지만 나중에는 이 전체 구역이 다 아파트로 바뀐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막 한 2만 세대 정도 가까이 들어온다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단지가 형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 향후 10년 뒤에 이 대단지 아파트들이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면 여기가 얼마나 지각 변동이 일어날 건지 보이지 않습니까? 자, 거기다가 신안산선이 바로 역사가 이 앞에 들어온대요. 그러면 여가하고 가까운 부분이 더 많이 오르겠죠.
자, 그런 지역들을 찾는데 여기가 딱 걸렸다는 겁니다. 이 시흥동, 시흥일동 모아타운 이제 곧 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공람 공고가 났고요. 여기가 조합이 설립이 돼서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려면 조합이 인가가 돼야 되잖아요.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80%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80% 동의 이거 굉장히 높은 겁니다.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거의 뭐 한 달 반 정도 만에 지금 현재 75%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75%.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5% 더 거두면 되겠죠.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거의 뭐 11월 달에 뭐 추진위 쪽에서는 구역을 지정을 신청한다고 하는데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추진위 생각이고요. 저는 어쨌든 조금 뭐 12월 달까지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서울의 재개발 구역에 1억의 자금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 굉장히 솔깃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해도 솔직한데 주변 지역이 다 재개발 구역으로 묶여서 같이 진행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면 이런 지역은 지금 우리가 그냥 흘려버리고 지나갈 때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관심 있게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만약 지금 하지 않다 하더라도 투자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는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향후 몇 년 뒤에 저 사람이 했는 말이 맞나 안 맞나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런 지역들은. 자,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리는데 이런 지역에는 꼭 투자를 하셔도 된다. 저라면 1억의 자금으로 지금 현재 서울에 안정적인 투자를 한다. 귀한 1억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지역에다 꼭 한번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뭐 많은 설명을 드렸고요. 중요한 부분은 내 자금에 맞는 거 그리고 내 성격에 맞는 거 이런 것들을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한 가지 제가 빠뜨린 게 있다면 여기가 예도로 들어간다 그랬죠. 예도의 수요들이 직장인 수요가 굉장히 많죠. 자, 거기다가 옆에 보시면 여기가 가산입니다. 가산 디지털 단지. 또 위에 또 구로가 있죠. 구로 디지털 단지. 두 개의 산업 단지, 첨단 산업 단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일자리 수요가 많고 직장인의 수요가 많다는 거죠. 직장인들이 다들 가까이서 살기를 원하겠죠. 교통편이 편리한 곳을 원하겠죠. 그러면 이 지역의 일대 많이 찾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직장인들이 많다는 것은 임대 수요가 그만큼 꾸준하고 높다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 수요가 탄탄히 받쳐준다. 이런 지역들은 안 돼도 가격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재개발 지역으로 이렇게 선정이 돼서 잘 진행이 된다 그러면 생각보다 많은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전마진도 물론 있고요. 지금 현재 피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은 관심을 가지고 남들보다 조금 더 한 발이라도 빠르게 들어가셔서 선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시청자분은 꼭 이 방송을 보시면 여기다가 꼭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투자를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나중에 아파트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투자처로 금천구 지역 일러드렸으니까 임장도 한번 다녀오시고 저희가 이렇게 문자로 사연을 주시면 이 시청자분의 상황을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좀 대략적으로 좀 개괄적으로 상담 내용을 전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긴 시간 할애해서 전문가와 직접 만나서 내 마음속에 있는 고민도 좀 허심탄회하게 풀어놓고 그리고 투자 계획도 세워보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한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번 주말에 진행되는 세미나입니다. 소장님 세미나 안내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네, 주말에 세미나를 진행을 합니다. 토요일이고요. 11시, 이번에는 11시에 진행을 하니까 점심 식사하기 전에 세미나를 청취를 하시고 또 세미나 끝나고 나서 이렇게 점심 식사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시간은 11시로 잡았습니다. 많은 정보들, 좋은 정보들을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방송에서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은 세미나에서 다 풀어드릴 예정이고요. 특히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분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방향성을 못 잡겠다 아니면 진짜 어딘가 제대로 된 곳을 한번 투자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참석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만약에 투자에 관심이 정말 있다라고 하시면 꼭 참석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받아가시고 좋은 투자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녹록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요. 현장에 있는 재개발 시장은 지금 굉장히 뜨겁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동에서만 걷는다는 이유만으로 집을 매도를 하려고 준비해놨던 분들이 물건을 걷어들이는 상황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걷어들이면서 또 다음에 내놓을 때는 가격을 몇 천씩 올려버리는 상황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걸 여러분들께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앞으로 한동안 향후 한 4, 5년 길게는 10년까지도 재개발 시장이 굉장히 뜨거운 핫 이슈가 될 것이다. 단 서울만입니다. 그래서 그 서울에 재개발 핫 이슈가 있는 지역들 중에 어디를 투자해야 될 건지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하니까 자금이 적으셔도 됩니다. 내가 1억 이하의 자금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런 지역을 찾을 수 있는 눈이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런 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세미나에 참석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날은 많이 춥지만 또 방문하신다면 따끈따끈하고 또 알찬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오전 11시 시간 되신다면 토요일에 귀한 시간 함께 하셔서 투자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요즘 정말 부동산 시장에는 재개발과 관련된 관심 그리고 이슈는 계속해서 커져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이 정보가 정말 맞는 정보인지 틀린 정보인지 이걸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거기다 법도 너무나 빠르게 바뀌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재개발 방법 중에 또 역세권이라는 말에 이건 정말 안전한 투자가 아닌가라고 고민하셨던 분들 많이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역세권 재개발 사업도 여러 가지 제도들이 변화하면서 어떤 게 맞는 말이지? 헷갈리셨던 분들 오늘 이 시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장님 바로 전해 주실까요? 네,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많은 재개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역세권 재개발이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역세권 재개발에 많이 투자를 하셨어요, 사람들께서. 그런데 지금 이제 보면 현재 서울시에 역세권을 한다고 막 동의서를 걷는 지역들이 거의 막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2024년 올해죠. 2023년 6월 30일입니다. 요 2023년 6월 30일 기준으로 이 역세권 재개발 운영 기준을 서울에서 진행을 하면 서울시의 운영 기준을 따라야 됩니다. 이 운영 기준을 변경을 해버렸습니다. 변경을 했는데요. 좋은 쪽으로 변경이 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 좋은 쪽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좋게 변경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변경이 됐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찌됐건 서울의 방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 역세권 재개발을 조금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운영 기준을 변경했는 것 같긴 합니다만 굉장히 역세권 재개발을 추진을 하던 지역들에서는 좀 충격을 많이 받았던 내용이었죠. 일단 첫 번째 노후도입니다. 이 노후도 기준을 강화를 해버렸습니다. 강화. 두 번째 면적 기준을 강화를 했습니다. 다 강화죠. 세 번째, 사전검토를 하죠. 우리가 사전검토 기준을 이것도 강할까요? 완할까요? 당연히 강하겠죠. 강화를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일일이 다 적기는 내용이 많아서 제가 그냥 말로만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노후도 기준은 예전에는 어떤 식이었냐면 서울의 조례에 보면 도시정비 조례 있죠. 조례에 보면 노후불량 건축물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지려면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20년 이상이면 그 노후불량 건축물도 쳐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세하게 따져보면 노후불량 건축물 기준이 67%가 돼야 되는데 세세하게 따지면 20년 되는 건축물들도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노후도를 맞추는 게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역세권 재개발은 기존에 60%의 노후도를 만족을 하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예 없애버렸어. 이거를 없애버리고 무조건 30년 이상 된 건축물을 60% 이상 맞춰라라고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철근으로 짓든 나무로 짓든 벽돌로 짓든 상관없이 다 30년 이상이 되어야지 60%를 맞춰야지 진행을 할 수가 있는 요건으로 바꿔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크게 와닿았죠. 그리고 이 노후도 기준에서 어떤 부분을 또 더 넣었냐 하면 우리가 가로구역이라고 도로로 이렇게 둘러싸인 지역 있죠. 이 뒤에 주변이 다 도로입니다.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신축이 10년 이하의 신축이 15% 이상이 됐다라고 하면 얘는 제외를 시켜버려라고 또 하나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후도 기준을 굉장히 강화를 시켜버려가지고 좀 어렵게 진행이 되도록 됐다. 이런 내용이고 면적 이것도 굉장히 큽니다. 면적이 예전에는 3,000제곱 있죠. 이 3,000제곱 이상만 되면 얼마든지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상한을 정해버렸습니다. 상한을. 얼마까지? 2만 제곱까지. 보통 재개발을 진행을 하면 대부분 2만 이상씩 진행을 합니다. 뭐 적게는 5만, 많게는 10만 정도까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이 2만이라는 기준은 우리가 보통 서울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 있죠. 이 예전에 보면 뭐 한 동짜리, 뭐 두 동짜리 이런
아주 작은 단지들 있잖아요. 그런 단지들 진행할 때 1만에서 2만 정도 기준을 뒀거든요. 그 기준하고 똑같이 둬버렸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크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지금 현재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뭐 원효로 일가나 효창동에 이런 데 보면 뭐 9만, 8만 막 이렇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진행을 하지 못하니까 아무래도 사업성이 떨어지겠죠. 이렇게 면적 기준을 강화시켜버렸다.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이렇게 면적이 작으면 뭐가 좋겠습니까? 그만큼 주민 수가 적기 때문에 속도는 빨리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속도를 빨리 내라고 서울시에서는 운영 기준을 변경을 한 것 같은데 실제 진행하는 쪽에서는 이게 좀 허들로 많이 작용을 했다. 사업성이 별로 나오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 역세권 재개발로 추진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겠죠. 자, 그리고 사전검토 기준도 강화를 시켜버렸습니다. 이게 되게 좀 중요한데요. 사전검토 기준 예전에는 소유자 수의 50% 이상이면 사전검토가 됐습니다. 토지 소유자 수. 그런데 이제는 뭐가 들어갔냐면 면적이 들어갔습니다. 면적. 40% 이상의 동의를 받아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40% 이상. 자, 보통 이렇게 재개발을 추진한 곳들은 빌라들이 많습니다. 빌라들이 많기 때문에 소유자들이 많이 동의를 하죠. 그래서 동의 50% 맞추기가 쉽습니다. 근데 빌라는 뭡니까? 다 지분으로 작게 갖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크게 단독주택이나 상가 건물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계시면 이 면적 요건이 들어가 버리면 맞추기가 힘듭니다. 한 70% 정도 이상을 만족을 해야지, 빌라 갖고 계신 분들 70% 이상이 만족을 해야지 이 40%를 가까이 맞출 수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면적 요건이 들어가 버렸다 그러면 빌라들 소유자분들의 70% 이상의 동의를 못 받았다 그러면 거의 사전 검토조차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 강화를 시켜버려 가지고 이 변경되는 것 때문에 역세권 재개발이 이 재개발이 앞으로 진행하기가 힘들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6월 30일까지 이 사전 검토를 신청했는 지역들은 예전 현행이 아니고 바뀌었는 기준이 아니고 예전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유의하셔가지고 이제 역세권 재개발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다. 뭐 역세권 재개발 막 예전에 진행하는 데가 아직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이러면 그거는 다른 쪽으로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꼭 무조건 역세권 재개발을 보시면 안 된다는 점, 요거를 한번 좀 염두에 두시라고 오늘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요번에 10월 달에 요 좀 귀퉁이지만 쓰겠습니다. 권리산정 기준일 있죠. 권리산정 기준이라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축들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의미가 없습니다만 신축들 만약에 투자를 하시게 되면 저 권리산정 기준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기에 걸려버리면 잘못하면 입주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금 청산돼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권리산정 기준들이 예전에는 이 정비구역 지정일이에요. 정비구역 항상 떠들었죠. 지정일인데 요거를 10월 26일 날짜로 바꿔버렸습니다. 언제로 바꿔버렸느냐? 우리 정비계획이 공람공고가 납니다. 정비계획 요것도 제가 한번 나중에 깨끗하게 써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공고가 나고 공람이 납니다. 공람. 구청에서 정비계획 공람 공고를 해요. 주민들 보라고. 이 30일 정도를 주민들 보러 가는데 그 날짜가 이 권리산정 기준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공람 공고를 하고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를 하고 나서야 정비구역 지정이 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정비구역 지정 전에 도시계획 심의 전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전에 공람 공고 때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앞당겨 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사전검토 신청할 때 행위 제한 더 이상 건물을 신축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버리는 것도 10월 26일 날 생겼습니다. 이게 10월 26일 날 서울시 자료를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26일. 요거 모르고 계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혹시나 공람공고가 났는 지역들도 그날이 권리산정 기준으로 다시 바뀌어버리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막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거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전에 이미 정비계획 공람공고가 났다 그러면 10월 26일 이전에 정비공람공고가 났다 그러면 그거는 구역 지정일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이 날짜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10월 26일 이후로 만약에 정비계획 공람공고가 났다. 역세권 재개발의 경우 정비계획 공람공고가 났다 그러면 이 공람공고 날짜가 권리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점 꼭 유의하셔가지고 신축 투자하실 때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모르면 이거 다 외웠다가 그죠? 또 시간 지나면 또 다 까먹어 버립니다. 저는 이걸 딱 써놓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면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역세권 재개발 혹시나 투자하시는 분들 이번 세미나에 오시면 그 부분들도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정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세권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올해 6월,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월, 정말 최근이죠. 권리 산정 기준일에 대한 정보도 좀 바뀌면서 아마 헷갈리시는 내용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전문가와 함께 체크해 본다면 더 신중하고 안전한 판단하실 수 있겠죠.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도 방송 이후에 열어두고 있고요. 이번 주말에는 또 무료 세미나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양승무 소장과 함께 그런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니까요. 참여 원하신다면 무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한 오후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